문제는 이 세 개의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 이렇게 되고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 이차함수의 y절편은 마이너스 4, 이 두 이차함수의 y절편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y절편에서 꼭지점으로 선분을 그었을 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선분의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네 개의 부분이 모두 넓이가 같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인데 그러면 1, 2, 3, 4가 모두 같으니까 이 3번, 4번을 1번, 2번으로 바꿔서 삼각형 두 개로 넓이를 구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두 개 해서 정답은 16이 됩니다. 그러면 3번 부분이로군요. 3, 4번 부분이랑 1, 2번 부분이 왜 같아요? 일단 얘네 모두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요? 그 최고 최악의 개수가 같고 이제 뒤에 있는 상수함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세 개 다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4에서부터 꼭지점 이 곡선의 길이는 모두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고 4니까 이 빗변이랑 그러면 1, 2가 같은 이유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다 이해가 되세요? 1, 2번이랑 그 1, 2가 같고 3, 4가 같은 건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두 개 따로 봤을 때 3, 4랑 1, 2랑 각각 같은 거. 함사가 같은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1, 2가 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1, 2가 같은 것만 하면 1, 2, 3, 4가 다 같은 거는 그러면 모두 그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그 1, 2가 같은 이유는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이유예요. 먼저 1, 2가 같은 이유는 이게 이 세 그래프 모두 같은 모양에서 평행이동한 건 이해가 되시죠? 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요? 네. 그러면 이제 y절편에서 꼭지점에 x절편까지 그리면 이게 기울기가 지금 이 두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y축에 대칭시켜서 뒤집으면 이 마이너스 2가 y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x 값이 부호가 반대로 돼서 이게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2가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랑 같게 되죠.
그 이차함수 그래프 두 개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뭐 부호의 모양이 같은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네. 저거를 뭐라고 이 선이 이 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같아서 어떻게 저 할 거의 넓이가 같아지는지 활볼이 아니죠? 원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좀 봤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시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 3분이 1번이랑 그 1, 2의 그 3번이 저 도형의 넓이를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의 길이가 같은 건 알겠는데 왜 넓이가 같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3번이 같다고 넓이가 같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3번이 같다고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 그대로 그 x축 방향으로 자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간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얘를 x축 방향으로 자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랑 그래프가 완전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1의 모양이 여기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하나 있고 3, 4번이 같은 건 이해가 되셨다네. 그쵸? 그럼 1, 2번도 같은 그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1, 2랑 3, 4랑 같은데 이제 이 그래프를 꼭지점이 원점으로 되게 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랑 또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1, 2랑 3, 4랑 넓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1, 2, 3, 4가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저 3번이랑 4번이랑 그 넓이가 X축에서 선분 두 개가 이 이점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죠. 삼사가 같은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기 선분이랑 4번이랑 또 넓이가 왜 같죠? 이참수는 y축에서 이참수를 y축으로 반으로 y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같아요. 그러면은 1번, 2번도 대칭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했어. 어. 아니 4번을
100까지 곱한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f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g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f1이 g2, f2가 g3, f3가 g4니까 h1 곱하기 h2부터 hb까지 다 곱한 것은 g1분의 f1 곱하기 g2분의 f2 이렇게 계속해서 g100분의 f100까지 됩니다. f1이랑 g2랑 같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속 없어지다 보면 제일 처음 분수의 분모와 마지막 분수의 분자만 남게 돼서 g1분의 f100이 됩니다. g1은 이 1을 x에다 대입을 하면 4가 되고 10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난 빼기 200 플러스 4가 돼서 4분의 9,804가 돼서 2,451이 됩니다. 근데 그 fx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 fx 그래프랑 원래 있는 그 fx 그래프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위치가 다른데 그러면은 그 C까지 달라지면은 그러면은 좀 이게 그냥 문제에서 그려냈던 거랑 뭔가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fx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채로 계산을 했는데 그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랑 원래 fx 그래프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fx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원래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 fx 그래프는 gx 그래프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fx랑 gx 따로 나와 있고 그냥 fx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문제에서 안 나와 있고 그냥 x축을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2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gx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식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만큼 평행 이동을 실제로 하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했다고 보니까요.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gx와 같다지 원래 fx는 1만큼 평행 이동 gx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성립을 하느냐. 자, 평행 이동 시켜서 이걸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x에다가 1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4에서 5가 되죠? 일단 대입시켜요. 그쵸? 3이 되지 않아요? 아, 3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G2는 얘도 3이 되죠? 그쵸? 그쵸? 그럼 같죠? 같죠? 아,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둘이 일치시킨다는 것을 통해가지고 위치시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시켜서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둘이 일치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F1형 G2가 같다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네. 3번 문제는 y는 x제곱되니까 3개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이때 이 3개의 함수와 그래프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 하나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y는 x제곱 빼기 4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축이 y축과 같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에서 반쪽은 서로 대칭, y축에 대칭이 돼서 그래서 이 y는 x제곱 빼기 4분의 y절편과 y는 x 더하기 2의 x절편을 이응선 하고 선과 이 참수 그래프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3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y는 x 빼기 4의 y절편과 y는 x 빼기 2제곱의 x절편을 이응선과 이참수 그래프 곡선의 여러 둘러싸인 도형을 4번이라고 하면은 3번이랑 4번도 서로 y축이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y는 이 x 빼기 2제곱하고 y는 x 더하기 2제곱에 그러니까 이 y는 x 더하기 2제곱이랑 y는 x 빼기 2제곱은 최고 차원의 배수가 같고, 둘이 모양이 같고, 그리고 이 y는 x 더하기 2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차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y는 x 빼기 2제곱이 되기 때문에 두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y절편도 같기 때문에 공통 y절편을 찾으면은 y절편은 4가 되고, 이때 이 y절편과 이 y는 x 더하기 2의 x절편을 이응선하고 이 y는 x 더하기 2제곱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1, 이 y절편과 y는 x 빼기 2제곱의 x절편을 이응선하고 y는 x 빼기 2제곱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둘러싸인 도형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과 2는 서로 대칭이어서 넓이가 같은데 이 2를 3번에 배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3번이랑 4번을 1번이랑 2번 자리로 놓으면은 방사변형이 완성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생기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은 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고 이 윗변의 길이가 4, 높이의 길이가 4로 같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로 답은 16입니다. 4번 문제는 이 fx와 gx라는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hx는 gx분의 fx라고 했을 때 h1부터 h100까지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fx와 gx의 식을 각각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fx는 x 빼기 2x 더하기 4로 x 빼기 1 제곱 더하기 3이 되고 그리고 gx는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7로 x 빼기 2 제곱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gx와 h양도 이거를 통해서 F1이랑 G2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F1이랑 G2랑 같고 F2랑 G3랑 같고 F3랑 G4랑 같아서 그래서 H1에서 H100까지의 곱을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 상태로 바꾸면은 G1분의 F1 곱하기 G2분의 F2에서 G2와 F1은 약분돼서 사라져가지고 모두 약분이 돼서 남은 것은 이 H1에서 첫 번째 숫자의 분모와 마지막 숫자의 분모가 남기 때문에 G1분의 F100이 됩니다. 그러면은 gx에다 1을 대입하고 fx에다가 100을 대입하면은 fx는 9804, g1은 4가 돼서 4분의 9804는 2451이 됩니다. 문제는 y는 2x 제곱 그래프 위에서 이 좌표가 2,8인 점 A가 있고 2,0인 점 B가 있습니다. 점 P는 A, B 위를 움직이고 그리고 2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Q는 삼각형 PQO와 삼각형 AOP가 각도로 움직입니다. P가 점 A 위로는 가지 않을 때 세 문제가 바로 위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P가 점 B 위에 있을 때 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P가 뒤에 자리로 오고 그러면은 이 PQ하고 AOP의 공통된 변이 OP라서 얘를 공통 밑변으로 잡으면은 OP가 공통 밑변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이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넓이가 OP가 같아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Q랑 A랑 Y좌표가 같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Q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AQ를 이어서 AQ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AQ는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8 빼기 2로 기울기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높이가 공통된 밑변이라고 했으므로 높이가 같으려면은 AQ와 OP가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OP의 기울기도 2가 되는데 OP의 y절편은 0이어서 OP의 식은 y는 2x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P의 x좌표는 B랑 A와 같아서 P의 x좌표는 2가 되기 때문에 y는 2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y는 4가 돼서 P의 좌표는 2,4가 됩니다. 저 선분 AQ의 기울기 그 다른 학원이잖아요. 이 PQ랑 AOP가 공통된 밑변으로 O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둘이 넓이가 같아지려면은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Q랑 OP랑 평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OP랑 AQ랑 기울기가 같은데 OP는 y절편은 0이므로 OP의 식은 y는 2x가 돼서 여기다가 이 P의 x좌표는 2를 대입하면은 y는 4가 돼서 P의 좌표는 2,4가 돼요. 세 번째 문제는 P의 좌표가 2,2일 때 이 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OP의 좌표를 구하면은 OP는 2 빼기 0분의 2 빼기 0을 기울기가 1이 돼서 이 AQ의 기울기도 1이 돼가지고 이 A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은 y 빼기 8은 x 빼기 8로 y는 x 더하기 6이 되고 뭐야 잘못 y 빼기 8은 x 빼기 2로 y는 x 더하기 6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 1차함수식이랑 2차함수식이랑 연립시키면은 2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으로 인수분해하면은 2x 더하기 3 x 빼기 6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x는 2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은 y는 2분의 9가 돼서 답은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9가 됩니다. 그 OP의 기울기 아래 선분 뭐예요? 이거요? 네. AQ. 그럼 AQ를 이용해서 하는 그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AQ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로 A의 좌표를 대입시키면은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A 좌표를 대입했을 때 y 이거 좌변 0되고 우변 0돼서 식이 성립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29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좌표가 2,8인 점인데
좌표가 2,0인 점P가 있습니다. 성분 AB를 움직이고 성분 점 A 위에는 가지 않는 점 P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PQO랑 삼각형 AOP랑 넓이가 같을 때 세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점 P가 P 위에 있을 때 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이 OP인 OB로 같으므로 점 Q의 y좌표랑 A의 y좌표랑 같아야지 넓이가 같으므로 점 Q의 y좌표는 2가 됩니다. 점 Q의 y좌표는 8이 되고 이 8을 y는 2x제곱에다가 넣어서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이 Q는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Q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분의 Q의 기울기는 2-1분의 8 Q의 길이는 Q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A의 좌표가 2,8이어서 2-1분의 8-2인 3분의 6인 2가 됩니다. 공통된 밑변이 OP이므로 OP랑 QA랑 같아야지 넓이가 같게 되므로 OP가 원점을 지나고 QA의 기울기가 2이므로 성분 OP의 식은 y는 2x가 됩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4가 돼서 y좌표가 4가 돼서 y좌표가 4가 되고 x좌표가 a랑 b랑 같은 2가 돼서 p는 2,4가 됩니다. 3번 문제는 p가 2,2일 때 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번 OP의 기울기는 p가 2,2니까 2-0분의 2-0인 1이 됩니다. 그러면 성분 AQ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y-8은 x-2가 돼서 -8을 기하를 시키면 y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y는 x 플러스 6이라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식이랑 연립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돼서 인수분해를 하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가 되는데 x는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9가 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9가 됩니다. 5번 문제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차함수에 대하여 y는 fx 플러스 gx의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같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2,0, 5,0에서 만날 때 y는 gx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는 fx는 이항의 개수가 1이고 x축과 2랑 2,0, 5,0에서 만나서 해가 2와 5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x-2, x-5를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리고 y는 fx 플러스 gx는 이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1, gx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이어서 이 식은 이차항의 개수가 2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2x-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 괄호 안을 제곱하고 풀면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 y는 fx 플러스 gx에서 fx를 빼면 gx가 나오므로 여기서 이걸 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6번 문제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첫 번째 눈의수를 A, 두 번째 눈의수를 B라고 할 때 fx가 x-2a, x 플러스 4b 플러스 100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에다가 근해 공식 중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해서 짝수 공식 근해 판별식인 4분의 t가 0보다 같거나 커야지 x축과 만나기 때문에 근해 루트 안에 있는 근해 판별식인 a-2b의 제곱 플러스 8ab 빼기 마이너스 10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저 fx는 저거를 전개를 시켜가지고 나온 식이 이거예요. 근데 왜 8ab를 더하죠? 왜 다 하냐고요? 네. 아셨죠? AB가 왜 사라지는 거죠? 8AB가 왜 사라져요? 아직 설명 안 했어. 아니 저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직 설명 안 했다고.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 제곱이거든요. 플러스 4ab였죠? 이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4ab이죠. 플러스 8ab 하면 4ab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8ab가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100을 이항을 시켜서 a 플러스 2b의 제곱이 100 이상이 돼서 a 플러스 2b가 양변을
루트 씌워서 10이 됩니다. 1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B가 1일 때는 A가 8이 돼야 하는데 주사위에 숫자 8은 없죠. 그래서 3이 근데 저기 A-2B 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A 제곱 빼기 4AB에다가 플러스 4AB 이 4B였나? 3이 제 4B 제곱에서 더하기 아까 저희 마이너스 8AB라고 붙였는데 그러면은 빼기 12AB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판별식에서 이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B가 1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주사위에 8이라는 숫자는 없어서 성립이 안 되고 B가 2일 때는 2B가 4가 돼서 A가 6, B가 3일 때는 A가 4, 5, 6이 되고 B가 4일 때는 8이니까 2부터 6까지 다 되고 B가 5거나 6일 때는 이미 10이 됐거나 10이 넘어서 1, 2, 3, 4, 5, 6이 다 돼서 총 되는 게 순서상이 2,6 하나, 3,4, 3,5, 3,6 3개 이렇게 5개, 5, 6 2개에다가 6개니까 2, 6, 9에서 12개가 돼서 총 21개가 됩니다.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총 6 곱하기 6인 36개라서 36분의 21인 12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X축과 만든다는 거가 X축이랑 만난다는 게 왜 그네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X축과 만난다는 것은 X 값에 해가 있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이죠. 저기 5번에서 질문을 묻었는데 네. 그 y는 fx 더하기 gx 부분을 어떻게 구하신 건지 식을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y는 fx 더하기 gx를 그 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식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는 거죠? 이 꼭지점의 좌표랑 이차함의 개수를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 2는 2가 혹시 그 뭐냐 2가 2차함의 개수잖아요. 네. 그럼 저 그래프의 2차함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fx가 이차함의 개수가 1이고 gx도 1이어서 둘이 더해서 2예요. x제곱이랑 x제곱이랑 더하면 2x제곱이 돼요. 그럼 거기서 y는
여기서 y는 fx 더하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1차항, 2차항 계수가 양수고 꼭지점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2,0, 5,0에서 만날 때 y는 gx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는 fx의 x 절편이 2랑 5이므로 그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은 y는 fx는 x 빼기 2, x 빼기 5로 x 빼기 7x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y는 fx 더하기 gx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은 이 x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 빼기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이 fx와 gx의 2차항 계수가 둘 다 1이므로 두 개를 더하면은 2차항 계수가 2가 되기 때문에 2x 제곱 빼기 2분의 5 제곱 빼기 2분의 1로 제곱을 푼 다음에 계산하면은 2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y는 fx 더하기 gx이므로 여기서 y는 fx를 가감시키면은 y는 gx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12 빼기 x 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을 하면은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돼서 y는 gx의 식은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됩니다. 6번 문제는 이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첫 번째 분해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로 나온 분해수를 b라고 합니다. 이때 fx는 y 빼기 n, x 빼기 2a, x 더하기 4b 더하기 100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이 x축에 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판별식이 0이면은 근이 하나고 0보다 크면은 이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근의 판별식 이 식을 전개시켜서 근의 판별식을 구하면은 x제곱 빼기 2a 빼기 2b x 더 빼기 8ab 더하기 100은 여기서 근의 판별식은 1차항 개수가 짝수이므로 짝수 공식에 판별식을 대입하면은 이 a 빼기 2b 제곱 에서 이 8ab 마이너스 8ab 더하기 100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기 8ab 빼기 100은 0 이상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은 a 빼기 2b 제곱을 정리시키면은 a 제곱 빼기 4ab가 돼서 이거를 8ab랑 a 제곱 빼기 4ab 더하기 4b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a랑 8ab랑 계산하면은 더하기 4ab가 돼서 식을 바꾸면은 a 더하기 2b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100을 이항시키면은 a 더하기 2b 제곱은 100 이상이 돼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은 a 더하기 2b는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b를 각각 대입을 시켜서
b가 2일 때는 a는 6이 되고 b가 3일 때는 a는 4, 5, 6이 됩니다. b가 4일 때는 a는 2부터 6까지 되고 b가 나머지 5, 6일 때는 a는 1, 2, 3, 4, 5, 6 모두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경우의수를 곱하면은 6 곱하기 2로 12개가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1을 하면은 모두 21개가 되고 그리고 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으로 36이 되기 때문에 36분의 21은 12분의 7이 됩니다. 31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mx 제곱 더하기 이런 이차함수에서 x절편이 알파와 베타고 이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다고 할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m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첫 번째로 m이 음수일 때랑 m이 양수일 때로 나눕니다. 그러면 먼저 m이 음수일 때 m이 음수라는 것을 이 식에 대입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x절편인 알파랑 베타가 돼서 이 사이에 1이 있고 그리고 여기 1이 이 x 값이 1일 때 y 그 점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y값 즉 f1이라고 하면은 f1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f1을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m 더하기 m 더하기 2 더하기 9m은 0보다 크다가 돼서 그래서 이 동량끼리 계산한 다음에 상수항을 이항시키고 양변을 11로 나누면 m은 마이너스 11분의 2보다 크고 이 첫 번째 조건을 넣어서 m은 마이너스 11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두 번째로 m이 0보다 클 때, m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f1이 1일 때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y값이 즉 f1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f1을 대입시켰을 때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m은 마이너스 1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서 두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m 값의 범위는 첫 번째 경우로 m은 마이너스 11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F1 어떻게 보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m이 음수라면 이 2차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가지고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x절편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죠, y값이. 그래서 y값을 fx라고 하면은 f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f1은 0보다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랑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서 이때 y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f1은 음수가 돼요. 그러면 이 F1이 의미하는 게 X좌표예요? y값이죠.
있다고 할 때 1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m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m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있는데 이 1이 y 값이 이 알파와 베타보다 더 높은 으로 이 y 값인 f 이 x좌표인 1을 이 y는 여기서 fx가 이게 된 것이니까 x에다가 1을 넣는 그러니까 그 y 값이 알파와 베타보다 즉 0보다 크니까 f1이 0보다 커서 이 x에다 1을 대입을 시키면 m 플러스 2 플러스 9m이 0이 초과됩니다. 잠깐. 다시 말해볼래? 알파랑 베타가 어때서? 알파랑 베타는 x 값인데 y 값이 알파랑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y 값이 0보다 크니까 f1이 0보다 이 부분에서는 y 값이 0보다 커서 f1이 0보다 크므로 이게 0보다 커서 그러면 11m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변에 11m 플러스 2가 0 초과가 돼서 2를 이항을 시키고 양변에 11을 나누면 m이 마이너스 11분의 2보다 크고 이 m이 0보다 작은 것을 같이 합쳐주면 m은 마이너스 11분의 2 초과 0 미만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m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이 최고 최항의 개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의 y좌표는 y 값은 0보다 작으므로 f1이 0보다 작아서 m 플러스 2 플러스 9m이 0보다 작다가 되므로 이것도 11m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므로 2를 이항을 시키면 11m이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11을 나누면 m은 마이너스 11분의 2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는데 마이너스 11분의 2가 0보다 작은데 이런 식이 작음으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없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1분의 2가 m이 마이너스 11분의 2 초과 0 미만이 됩니다. 교란 뭐라고 해야 돼? 그 일명 모자 바꿔 쓰기인 교란 수열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n에서 n을 사람수라고 하면 x2는 두 명의 사람이 모자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총 한 가지죠. 자, 이 모자 바꿔 쓰기에서는 자기가 자기 모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x2가 1이 되고 x3는 세 명에서 바꾸는 거니까 C의 그 사람을 대문자로 하고 모자를 소문자로 표시를 하면 총 CAB, BCA로 두 가지가 되고 X4는 A, B, C, D가 있는데 A가 B 거를 쓸 때는 세 가지, C 거를 쓸 때도 세 가지, D 거를 쓸 때도 세 가지가 돼서 총 9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구하기에는 이제 X4부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0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우 A랑 어떤 사람이랑 A1이랑 어떤 사람이랑 모자를 맞교하는 거예요. A1이 뺀다는 게 뭐죠? 사람이요. A1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냥 A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A2 이렇게 해서 쭉 이 A1이랑 어떤 사람이랑 모자를 맞교환할 때의 수는 이제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있다고 하고 중간에 AI가 있어요. A1이랑 AI랑 모자를 맞교환한다고 먼저 A1이랑 맞교환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n명 중에서 이 1인 내 거를 쓰면 안 되니까 n 총 사람 수인 n에서 자기 내 숫자인 나도 이 n명에 포함이 되니까 나를 빼서 이 맞교환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n 빼기 1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AI랑 맞교환한다고 치고 그러면 AI는 맞교환이니까 자동으로 A1이라는 모자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총 n명 중에서 2명이 빠졌으니까 XN 빼기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AI랑 A1이랑 얘기가 왜 그렇게 모자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자를 바꾸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 AI까지 해서 이제 AI가 그 사이에 A 몇몇이 있다고 치면은 네. 어떻게 됐을 때 저 A1이랑 AI가 둘이 서로의 모자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희 그림에서 A1이랑 AI랑 네. 서로의 모자를 썼잖아요. 네. 어떻게 했을 때 서로의 모자를 쓰게 되는 거죠? 우연으로. 우연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쓴다고 말하긴 어려워. 그냥 그러면 A1이 맞교환할 수 있는 사람 수가 n-1 가진 건 이해가 되시나요?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의 수요? 그러니까 총 사람이 n 빼기 1명이잖아요. 자기 자신 빼고 그러면 자기 자신 빼고 맞교환할 수 있는 사람 수가 n-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교환할 수 있는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n-1가지 원이가 되죠. 교환할 수 있는 경우의 수요? 막 교환할 수 있어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A1이랑 AI랑 바꿨다고 치고 그러면 AI는 자동으로 A1의 모델을 쓰게 되죠. 막 교환했을 때요? 그럼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AI랑 A1이랑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설명 못해요. 막교환하기 전에는 그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가지인데 한 번 막교환하고 나서는 n-2까지로 바뀌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다시요. 그러니까 그 막교환하기 전에는 자기 보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가지고 이제 한 번 막변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n-2가지로 경우의 수가 바뀌는. 무슨 경우의 수예요? n-1가지가. 이 n-1가지는 막변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예요. 저희 여기 써있는 이거요?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머지 사람 수가 n명 중에서 2명이 막교환했으니까 이 막교환한 사람들이랑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2명이 돼서 xn-2가지가 됩니다. 다시 설명해. 총 n명이잖아요. 이 2명이 막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랑 또 바꾸면 막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빼면 n-2명이죠. 그러면 이 n이 사람 수라고 했으니까 xn-2가지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모자를 쓰지 않고 바꾸는 경우에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A1이랑 어떤 사람이랑 맞교환을 안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모자를 쓰면 안 되니까 총 n명 중에서 자기를 뺀 n-1가지로 모자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n-1이 되고 예를 들어서 AI의 모자를 쓴다고 치면 AI는 막교환이 아니니까 A1의 모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A1이 자기 모자와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모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1의 모자를 막교환이 아니니까 A1이 AI의 모자를 썼으니까 AI는 A1의 모자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모자인 AI랑 A1이 둘 다 쓰면 안 되니까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이라는 게 뭐죠? 똑같이 못 쓴다고.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n-1명이니까 xn-1가지가 돼요. 자기 모자를 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죠? 왜냐고요? n명 중에서 한 명을 뺐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AI랑 A1의 모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AI는 A1의 모자를 쓸 수. 그러니까 결국 이 막교환을 했을 때는 바꿔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번 교환했을 때 2명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다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이제 한 번 할 때 한 번만 줄어드니까 그래서 xn 빼기 1까지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아까 A1이랑 AI랑 그 맞교환을 안 하고 그냥 교환을 했을 때 학교는 안 하고 교환을. 두 번째 경우 교환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AI가 A1한테 자기 모자를 줬다고 하면은 맞교환이 안 되니까 이제 AI는 A1의 모자를 쓸 수 없어서 A1은 모자를 또 다른 사람 AI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하잖아요. AI가요? A1. 아니 A1이. A1이 왜 다른 사람한테 AI 버전을 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모자를 준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금 A1이랑 AI가 교환을 한번 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환을 한번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사람의 수가 이제 한 명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n 빼기 1가지가 되는 이게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AI 이 A1 일단 제외를 하고 AI가 지금 A1을 모자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랑 A1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못 쓰니까 자기 모자로만 넣어. 자기 모자랑 같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못 쓴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두 개를 못 쓰기는 이미 하나를 줘서 이미 못 써요. 그러니까 A1이 쓴 AI의 모자를 제외로 본 거예요. 일단은 이 나머지 경우 여기는 이미 n 빼기 1가지라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구해야지 식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러면 n명 중에 한 명은 뺀 꼴이 되잖아요. 그쵸? 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부터 이해가 안 되죠? 그 AI랑 A1이 그냥 교환을 했을 때 맞교환이 아니고 그냥 AI가 A1한테 자기의 모자를 줬을 때 주고 일단 받았을 때요. 그럼 일단 거기서 A1이라는 사람이랑 AI라는 모자를 제외를 하면 지금 AI랑 모자 A1이랑 나머지 사람과 모자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n명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n 빼기 1명이죠. 사람이 빠졌다는 건 알아듣네요. xn이 사람 수니까 사람 수가 n 빼기 1이라서 자기 모자를 쓰지 않고 바꿀 때는 그러니까 AI는 자기 모자를 이미 못 쓰는데 A1이라는 모자랑 A1이랑 맞교환이 아니니까 모자 A1을 못 써서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랑 지금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xn 빼기 1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는 그냥 결국 저렇게 교환을 해서 사람이 한 명 빠진다는 거니까 n 빼기 1가지가 된다는 건가요?
이 두 개 모두 여기서는 맞건 할 때 경우의 수가 n 빼기 1 곱하기 x n 빼기 2고 여기는 n 빼기 1 곱하기 x n 빼기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의 둘을 더해야지 식이 나와서 n 빼기 1로 묶으면 공통 인수인 n 빼기 1로 묶으면 n 빼기 1 xn 마이너스 2 더하기 xn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n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4에서 1 뺀 3에다가 x4 빼기 2인 x2는 1이고 x3은 2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2가 3 곱하기 3인 9가 되죠.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 경우의 수가 n 빼기 1 곱하기 x n 빼기 2라는 거잖아요. 네. 왜 그 두 개를 곱해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왜 곱해야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사의 경우에서 그럴 때 저기서 나온 것처럼 두 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잖아요. 1부터 6까지. 두 번째도 6가지잖아요. 둘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곱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 n 빼기 1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랑 교환을 하는 경우의 수였다고. 이거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고 A1이랑 다른 사람이랑 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 주사위에서는 저 나오는 눈에 주사위는 그 경우의 수가 6개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그 두 개의 수가 나올 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6인데 저거는 저 두 개가 뜻하는 게 뭔지 그 n 빼기 1이 A1이랑 다른 사람이랑 교환을 할 경우의 수가 n 빼기 1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A1이랑 AI랑 교환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이제 따로 교환을 할 경우의 수가 이제 xn 빼기 2가지가 되는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를 곱하면 좀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하고 있는 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n 빼기 1이 A1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이 교환을 할 경우의 수고 xn 빼기 2가 이 A1이 AI라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 교환을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할 경우의 수를 xn 빼기 2가지라고 하니까 그런 식이 뭐예요? 예? 그 질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아까 질문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꾼다며. 바뀌어낸다는 거예요?
맞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맞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딱 A1이랑 딱 한 사람은 맞교환하고 나머지는 맞교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A1이랑 AI랑만 맞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맞교환을 하든 말든일까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랑은 다르고 두 조건의 차이가 뭐죠?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 A1이랑 어떤 사람이랑 맞교환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자를 바꿔 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냥요? 맞교환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둘을 가지고 전체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맞교환을 했을 때는 AI를 제외하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여기는 아예 AI라는 게 없고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완전 달라요. 그래서 둘을 더해야지만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제 조건이 저 두 개 말고 왜 더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들리세요? 들리지 잘. AI가 뭐 쓰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우가 생길 일은 없어요. A2 그러니까 A1이랑 AI를 제외하고 A2, A3, AN 등등이 맞교환을 할 경우의 수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이미 여기 xn-2에 들어가요. 이 어떻게든 xn이라는 게 자기 모자 안 쓰고 그냥 바꾸는 모든 경우 수를 말해요. 이게 이거예요. 자기보다 안 쓰고 바꾸는 모든 경우의 수라면은 그러면 그거는 두 번째 경우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맞교환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 xn-2는 맞교환을 포함시킨 거고 얘도 포함시켰어요. 얘네 둘이 맞견하지 않는 걸 맞견한 걸 빼고 모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두 번째 조건을 넣은 이유가 뭐죠? 맞교환을 안 한다면은 왜 맞교환을 한다는 확연히 다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냐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 xn-2가지에서는 맞교환하는 경우랑 맞교환 안 하는 경우도 다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저 뭐냐 xn-1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xn-1도 맞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xn 빼기 1은 막교환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저거랑 다른 거네요. 조건 1이랑. 쟤네 둘을 왜 곱하는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곱해야지 경우의 수가. 근데 안 곱하고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고 따로따로 일어날 때는 더하고. A1부터 AN이 모자를 다 썼어. 그게 하나의 경우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왜요? 아니 n이 4일 때 이거 말해봐.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응. 4명일 때 A1을 기준으로 A1이랑 다른 거랑 바꿀 수 있는 게 저기서 n 빼기 1가지라고 있죠? n이 4죠? 그러니까 4에서 1은 총 3가지잖아요. A2, A3, A4랑 바꾸는 총. 그러니까 A2랑 바꾼다고 하면 아니 스몰 아 맞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맞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A2도 A1의 모자를 쓰죠? 그럼 얘네 둘이는 자기 걸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바꾸죠? 아니지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2명이서 바꾼다고 해야지. 두 명에서 바꾸니까 x2가 되죠. x n 빼기 2니까 n이 4에서 1을 빼서 2가 되죠. x2가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바꾸는 게 총 한 개 가지고 얘네들도 얘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얘는 3가지니까 총 이게 첫 번 한 경우가 이게 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해야지 한 경우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고 돼서 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A1이 막교환을 안 할 때는 여기는 똑같이 n-1인 3가지가 돼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A3랑 바꾼다고 하면 여기는 A1의 모자를 쓰면 안 되니까 A3랑 A1 자기 모자인 A3랑 A1이랑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교환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네 3명이 x n 빼기 1이니까 n이 4여서 x3이 9여가지고 여기가 총 9가 돼요. 얘네 위에랑 같이 이거랑 이 두 경우가 모두 있어야 한 경우가 되잖아요.
둘째죠. 첫 번째 경우로 봤을 때 A1이 A2, A3, A4 중 하나랑 이 맞교환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만약에 A2랑 맞교환을 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A3랑 A4가 맞교환할 그 경우의 수가 또 있으니까 걔네 둘을 곱해야 한다는 그런 곱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얘는 둘이 곱하는 이유도 아시겠나요? 더해야지. 곱한 아, 걔네 둘을 더해야 모든 경우의 수가 되니까 문제가 고쳐냈지? 19하는 거예요. 무슨 식이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런 수열의 식이요? 문제가 뭔지 몰라. 앉아서 질문을 해. 문제가 뭐냐고. 이 교란 수열의 그 규칙을 나타내는 그 식을 찾는 문제예요. 교란 수련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 아, 이 교란 수열이 다른 말로 오히려 바꿔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고. 아, 그걸 모르겠다. 자기 모자 말고 자기 모자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모자를 바꾸는 경우에서. 모든 사람이. 교란 수열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자를 바꿔서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n에서 n을 상수라고 하면은 이 x2에서는 A랑 B 두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서로 바꿔 쓰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서 xn을 n명의 사람이 서로의 모자를 아까 말한 규칙대로 바꿔 쓰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x2는 1이 되고 x3에서는 A랑 B랑 C가 서로의 모자랑 바꿔 쓰는 경우에서 CAB, BCA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X4는 A랑 B랑 C랑 D에서 A가 B를 썼을 때 B가 CAD를 쓸 경우가 되었다가 A가 C를 썼을 때 B가 ADD로 세 가지에다가 A가 D를 썼을 때 ACC로 세 가지로 해서 3 곱하기 3으로 X3은 두 가지인데 이 모자를 바꿔 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로 이 A1이랑 다른 사람이랑 이 맞교환을 하는 경우랑 A1이랑 다른 사람이랑 맞교환하는 경우랑 A1이랑 다른 사람이랑 맞교환하지 않는 경우에서 A1이랑 AI가 그 맞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A1이 AI의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 AI가 A1의 모자를 씁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포함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모자를 바꿨을 사람이 A1이랑 AI 두 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모자를 바꿨을 경우의 수는 xn 빼기 2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A1이 다른 사람과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A1이 마찬가지로 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랑 그냥 교환을 하는 경우는 n 빼기 1 가지고 이번에도 A1이랑 만나서 모자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AI가 A1한테 자신의 모자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AI는 A1의 모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맞교환을 하지 않는 것을 맞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 사람이 이제 한 번에 교환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명이 늘어남으로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모자를 맞교환하지 않고 이 맞교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에서는 xn 빼기 1가지가 됩니다. 저것도 설명은요. 아니 저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요. 이거 그래 하고 해라. n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그때 이 A1, A2, A3, A4 해서 4명을 지휘를 시켰을 때 이 A1이 A2, A3, A4 세 사람 중 이 한 명과 교환을 할 경우의 수가 3개고 그리고 만약에 A2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맞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 사람이 이 2명 줄어들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교환을 할 경우의 수가 더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 계산해야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구한 경우의 수와 두 번째로 구한 경우의 수를 곱해야 한 조건에서의 모든 경우의 수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n 빼기 1 곱하기 x n 빼기 1이 돼서 둘을 더해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으면 n 빼기 1로 묶으면은 n 빼기 1 x n 빼기 2 더하기 x n 빼기 1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 4를 넣을 건데 이 4를 넣었을 때 9가 돼야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n 빼기 4 빼기 1은 3으로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3 곱하기 3으로 9가 돼서 성립을 합니다.